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당히 진척도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사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그저께 이제 우리 상가대책위원회 이제 세 분 저하고 만나서 내용 어떻게 상가하고 합의를 할 거냐, 합의 내용을 저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완성된 것을 제가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송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진행하자. 그러니까 요 몇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 원래 합의라는 게 그래요.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만 믿고 기다리시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가 대책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 제가 수정안을 보면 아주 전문가 이상으로, 정비업을 하시는 건 전문가 이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합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에요. 그건 어쨌든 저의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송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라는 거는 내용 문구 하나가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한 큐에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송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조합원들 뜻에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시가 나오길 가야 되는 거는 저나 송 위원장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저한테 이 안을 보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송 위원장님. 네. 네, 박수 치셔야 돼. 네, 네. 그래서 시가 이번 주까지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송 위원장님이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사자. 뭐 어쩌겠어. 저는 5천 조합원이 뽑아서 조합장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거나 하면 안 돼, 이 합의라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예. 저기 조합장님 말고, 예. 저기 상가 대책 위원장 하신 그분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인사 말씀하고 저 갈게요. 나중에 아마 오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들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열의와 같은 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와.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합의라는 게, 이게 돈 한두 푼 문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 주까지라니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저기 조합장이 예. 2월 중순경으로 적용허가 나온다고 했죠? 예. 올렸죠? 합의를 좀 2번 주까지 합의야. 못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에는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싸울 게 아니고 자꾸 직접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서울시 제가 만났어요. 그 공동주택과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한 20개 부서 다 돌리면 우리는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생략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다행히 경미한 변경으로 올렸어. 그냥 변경, 중대하면 이러면은 반드시 회장을 돌려야 돼. 근데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 11월 20일인가 24일인가 그 부동산 대책 정부가 내놨을 국토부가 내놨을 때 거기에 보면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한 단지는 정부 부처 여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분상제 회피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강남구청은 오전에 제가 이제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 상가 제가 희망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가와의 협의 절차를 관리청은 총회 전까지 협의 완료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라도 인가 주십시오. 사업체가 100명 인가 주십시오. 뭐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뭐 언제까지 또 하면 또 그런 말이 나와. 조합장은 최선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밖에 없어. 결정권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급적이면 이런 말들이 제가 대중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시가 인가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언제까지 내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부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수순대로 공고내고 관리처분 작업 들어가고 공고내고 3월 한 최순경에 한 10일경에 관리처분 초기에 열면 우리는 회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지난 12월 총회 때 1월 초에 인가를 내주겠다고 했다. 말씀하신 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거. 자,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월 초까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 그 근거는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아니 문자도 있어 저를 그냥 비난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들어봅시다. 대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야기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자, 현재는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 그다음에 구의회까지 저희 사업시 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여건이 이제는 이 상가 합의 문제 때문에 약간 안개 속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닥이 잡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안이 나와줬어요. 그래야 압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압력을 받고 청년들도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안을 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도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분산제 피하도록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고 우리 상가 여기 대표분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그만 저는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합장님으로부터
그 1차 협상, 2차 협상 진행 결과를 간략하게 들으셨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 그리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속합의서 2와 부가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그 경위라든가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상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2시에 상가대책위원회 위원들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조합의 현황, 그리고 지금 일정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또, 그리고 조합의 상가와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 수반신 공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협상 시간을 땡길 수 있도록 빨리 그 합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속 합의서 2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가 합의서가 한 차례 2016년에 있었고, 그리고 2017년에 부속 합의서 1이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 합의서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 합의를 끌고 와서 변경인가를 떨어뜨리려면은 부속 합의서 2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에 이르러가지고 1월 1일 연휴일이고 1월 2일 날 오전 10시에 이쪽 조합사무실 출근해서 부속합의서 2, 그리고 그 부속합의서 2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또 부가합의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합의서 2는 인허가용 합의서고 그걸 조금 내용을 구체화한 부가합의서를 또 추가로 만들어서 2가지 만드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계업체 토문으로부터도 설명을 좀 들었고, 그리고 조합원 중에 또 예전에 인허가 관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부가합의서와 부속합의서 2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보통 조합 사무실이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기 수창 빌딩이라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야간에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사실 뭐 집에까지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2일 날 마무리 지었고, 그리고 1월 3일 날 와가지고 오전에 다시 또 10시까지 와서 필요한 부분 약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한 다음에 조합장님한테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날 1월 3일 2시에 조합장님하고 상가위원장님의 1대1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합장님한테 이 부속합의서 2와 부가합의서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협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려드렸고,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협상 결과 역시 1차 협상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날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상가위원장 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협상 결렬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부속합의서 2의 수정 작업이 들어가서 주말에도 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죠, 월요일 오전에 부속합의서 2 버전 2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 내용을 다시 조합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오후에. 근데 이제 2차 협상은 오늘, 원래 2차 협상이 1월 6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상가위원장님이 하루 미루자고 해서 오늘 화요일, 하루 늦은 오늘 1월 7일 11시에 2차 협상을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2차 협상 결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제출한 제시한 부속합의서 2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수정 보완해서 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오늘 조합장님께서 듣고 오셨다고, 그까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한 경과 보고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합의하는데 비대위 측에서는 상관 안 합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이죠. 상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상가위원장님인 송강점 위원장님이 자기는 조합장님하고 1대1 협상을 하지 비대위는
비대위하고 협상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청구하는 예, 근데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합의서 두 분이 그러니까 합의서 이 합의서를 만들 때는 구청에서 인가를 떨어뜨려 주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청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의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조합장님한테 이걸 설명하는 작업. 왜냐하면 조합장님이 알아야지 1대1 협상할 때 상가위원장님한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했고 협상의 배석도 못했습니다. 네. 저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한 경과 보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여기 나오죠. 오늘 설명의 이제 핵심인데 상가 합의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2 설명회. 요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료 발표는 비대위원 중 한 명이신 김성철 조합원님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들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드는 핵심 팩터가 뭐냐면은 강남구청의 조건부 인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두 사람이 협상이 결렬되는 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팩터를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 협상이 잘 돼서 도장을 찍으면은 더 빠른 시간에 협상 조건부 인가를 끌어들이는 거고, 만약에 두 분이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강남구청에서 조건부 인가를 떨어뜨려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뭐냐면은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기득권, 비상가위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 다음에 대조합장님이 갖고 있는 기득권,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손을 안 댑니다. 그 이후에서 논쟁을 벌이든 소송을 하든 몰라든 1단계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분상제를 피하겠다 하는 게 두 번째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논쟁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논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가능한가를 우리들의 세 사람,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우리들의 아집이 아닌가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인허가 하시는 분들, 시공사들, 토문들, 그 다음에 우리 조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팩터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속 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저희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핵심 포인트의 쟁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합장님 말씀이나 단톡방이나 카페나 홈피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재건축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이 맞을까? 이분이 말을 하면 이분이 말이 맞을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에 끌려가요. 그러고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끌려가시면 안 돼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조합원이 똑똑해져야 조합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수석위원장님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지 이 사람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배려하시는 분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더 우리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한 재건축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송강금 위원장님과 김영진 조합장님이 합의된 기존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강남구청이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신청에 들어갔을 때 왜 반려했느냐? 왜? why? 뭐 때문에 반려했느냐?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업시행 변경 인가의 조건부로 우리가 강남구청을 압박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로 제가 먼저 발표를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핵심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팩트들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위주로 제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송강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요구한 4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4가지 요구사항 표면적으로 플러스 알파 옵션은 일단 잠깐 접어두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월 1,000만 원의 지급을 상가 운영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 신축 상가 설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설계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가가 추천한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종전 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사 2곳을 추천을 했을 때 상가 추천 업체를 조합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가 기업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다. 상가 땅이 아파트를 전용을 했을 때 그 아파트를 분양해온 이후에 난 금액을 상가 의원들한테 돌려주려는 겁니다. 자, 이 4가지의 핵심 쟁점 사항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단 풀어놓고 그 부분은 어떤 식이든지 상가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을 우리는 100% 수용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상가위원장님이 그 외의 부수적인 사항들 그거는 추가로 일부 제안을 신설조항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위원장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4가지 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안을 제가 발표할 때 100% 다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여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정법상 최상위법이 도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합정관입니다. 조합정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정법을 위배하면은 인허가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100% 수용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퍼펙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의서가 보시면은 기존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1은 디테일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형사상 문제나 조합장이 교체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정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책이 없어요. 그걸 집어있습니다. 집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장님의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새로 교체가 되더라도 이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여러분들의 총회 의결로 사인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첫 2가지를 제가 발표를 합니다. 하나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들어가야 될 거다, 그죠? 조건부 인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무속 합의서 2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도정법에서 우리가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의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가 합의서를 새로 우리 내부적으로 송 위원장님과 우리 조합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을 거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사항과 인가사항 2가지를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지금 공격이 자, 이거 공개를 해봐. 되는가 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 될 때까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차를 정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목적, 그 다음에 이행 방안 사업 일정표, 우리 사업 일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언제 우리의 프로세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프로세스가 흘러갑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적이라는 건 결국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 분양대 상하 대피하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지상과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보호직 공고 신청 완료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산세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스킵하겠습니다. 이걸 목적을 갖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목적을 두고 이행을 하는 거를 포인트로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자, 이게 조합에서 제시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저게 그 세 군데가 정확하게 보세요. 1월 10일이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면 3일 남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협상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일정대로라면, 1월 10일 날 완료가 돼야 지금 그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3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는 기본적으로 공고가 한 달은 디폴트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총회 통지를 해야 되고, 3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시간을 땡기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럼 결국은 인가를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이 비대위에 참석할 때, 그때는 1월 10일 날 1차 우리가 안을 만들고, 그게 늦어도 1월 15일이 됐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일정을 보고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밤을 새우더라도 이 일정을 우리가 준수하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가합의서 2와 부속 합의서를 단 이틀 만에 만들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걸 보고, 이걸 처음에 안 봤을 때는 우리가 1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1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1월 10일인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상가위원장님하고 협상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부속합의서와 부가합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빨리 만들어 던져버려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1차 협상이 결렬이 됐고, 2차 협상에서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여지를 상가위원장님이 그래도 다행히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 그 안을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해서 최종 부속합의서를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타이트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가위원장님이 빨리 검토를 완료를 해주기를 저희들은 빌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게, 저희들이 왜 1단계를 고집을 했느냐? 1단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만, 1단계를 하면은 요 시간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요 관리처분 요 사이를 조금 땡길 수가 있어요. 요 사이를. 그래서 그거의 여지가 있어요. 거기 여지가 있어가 조금 뒤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조금 뒤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변경 인가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기 되게 쉬운 방향으로 1단계를 제시한 겁니다. 기존 거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은 빨리 이 뒤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도 있으니까 4월 28일까지 가려면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지금 보시면 숨을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저희들은 분상제를 못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열렸어요. 왜? 상가위원장님이 그나마 우리 안에 대해서 자기의 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했으니까 저희들은 배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배석을 했으면 조금 저희들도 생각을 들어보고 미리 안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저희들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주시기를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자, 일정 보셨죠? 자, 다시 합니다. 1월 10일이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이 관리처분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우리가 말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엄청나게 타이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도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 프로세스 한 장에 모든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한 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도정법을, 도시비 주거환경법의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을 갖고 하는 그런 이 색깔입니다. 우리 법정단체인 조합과 그 다음에 강남구청 서울시청이 두 개는 도정법을 위반하는 순간 모든 재건축은 프로세스는 스탑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왜 다 신탁을 우리 저기 조합원들 다 신탁했죠. 그리고 저 상가도 마찬가지요. 다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은 재건축 조합이 져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법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설계사, 그 설계 안에는 아파트 설계가 있고 상가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통합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조합이. 그 다음에 시공사,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하고 공사. 그거는 현대하고 현대산업개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 정비업체는 우리를 카운터 파트너로 해서 우리의 자문을 해서 재건축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한 팀장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또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큰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합이, 그럼 조합자 혼자 독단적으로 못하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의결기관 3개 있죠.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형태를 갖고 뭘 합니까? 강남구청과 서울시청을 통해서 인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 인허가에 대해서 그 도정법이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려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 상가 회원들이 임의단체를 결성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비상가 회원들도 있죠. 그 임의단체에 안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그 조합원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합에다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동등한 권리입니다. 동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청하고 제안할 때는 뭘 지켜야 되느냐? 룰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룰을 지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도정법에나 우리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내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재건축 일정을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리직 놔도 돼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재건축을 사업시행인가 모든 것을 일정에 맞게끔 분상제 일정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분상제 일정에 맞게끔 다른 요청사항이 오면은 리젝 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3평, 44평 평면도 바꿨죠. 자, 요청할 수 있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 위반된다? 리젝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비에 관련이 돼가지고 공사비를 증가시켰다? 그 리젝 나야 됩니다. 무조건 리젝 나야 됩니다. 못 받아줍니다. 그는. 그 몇몇 사람의 그 이권에 의해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게 뭐예요? 재건축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안을 할 때는 도정법과 재건축 일정을 고려한 그 요구사항을 내야 되고,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내야 되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는 이사회나 총회나 대의원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받았죠? 33평, 44평 총회 의견 받았죠?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어떤 설계도나 이런 요청사항이 올 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3평, 43평 평면도처럼 상가 설계도 정확하게 우리 본인의 요구사항을 평면도를 정리를 해서 그걸 갖고 우리 조합에서 줘야 됩니다. 조합에 줘야 되고, 조합은 그거를 총회나 대의원이나 의견을 거쳐서 거기에서 상가 설계를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프로세스가 재건축이 흘러갑니다. 자, 그 디테일한 사항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합원 그룹들은 누구든지 요청과 제안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 법정단체인 조합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설계 부분은 설계사한테 수용을 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시공사, 그 다음에 정비에 관련된 것은 정비업체,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수용하는 의견들을 협의를 통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대전제 조건은 도정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순간 그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재건축 일정을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두 가지만 꼭 이해를 하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자. 지금 그거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폭발하기 때문에, 자,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자. 소송도 그대로 유지하자.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다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강남구청이 우리한테 인가를 떨어지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월 28일 날 사업시행 인가를 조건부로 받으면서 기본 합의서를, 상가와의 기본 합의서를 썼습니다.
저걸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16일 재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상가에 부속 합의서를 또 써서 사업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았어요. 자, 이까지는 송강금 위원장이 진짜 우리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그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까지는 송강금 위원장님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상가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실히 자기가 설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요구사항을 냈는데도 하고 저희들이 합의서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상가가 도와줬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 단계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이제 총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을 10월 15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가 안 들어오고 상가에 아까 4가지 합의사항이 합의서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입니까? 12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 총회를 해서 재신청을 했어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저거가 반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걸 근거로 조건부 인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 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인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속 합의서 2가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1으로 합시다. 1, 2가 연결고리를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내에 있는 기도권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보시면 돼요. 조건이 하나였는데 조건이 2개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의 걸 만약에 요놈이 이행을 안 했다. 요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요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송이 걸려있는 거 그대로 지금은 인정하고 가겠답니다. 소송 취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기득권 하나도 손을 안 대면서 또 다른 추가 조건인 부속 합의서 2를 해서 인가가 아닌 구청이 부담스러우니까 인가가 아닌 조건부 인가를 우리한테 떨어뜨려주면은 우리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고 조건부 인가를 받고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보관이고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송강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존 기득권도 유지하고 저희들은 분상제를 피하기 위한 인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1, 부속 합의서 2 이렇게 해서 조건부 인가 그래서 요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겠다 하는 게 근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게 상가설계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건부 인가라는 말이 나왔느냐? 왜 조건부 인가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래서 기존에는 왜 반려했느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상가가 단독형 상가로 획지 3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제일 큰 상가. 그 다음에 나머지 획지 2, 1, 2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가 근린생활 1부터 7까지가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7개. 그 7개 중에 이 부분은 단독 상가 겸인데도 그래도 획지 1, 2에 있기 때문에 획지 1, 2에 있다는 말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지분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어나는 순간 저희들 입주자 모집 공고 취소됩니다. 취소되기 때문에 획지 1, 2는 같이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가가 지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 하면은 우리 아예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못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획지 1, 2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과 7은 현재 토문이 설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우리 아파트 분양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두 개를 묶어서 1단계로 분양 신청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면은 나머지 주상가는 이제 2단계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이후에 상가 설계 아직 안 됐어요. 주상가 설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돼 있으면 수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가가 아직 그거는 이제 아파트하고 조합 간에 알력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걸 따지면요 너무나 많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잊읍시다.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주상가 설계가 완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상가조합은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 받고, 종전종무자산 평가 받고, 그걸 또 근거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입니다. 그럼 1년을 저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간다? 그럼 우리는 그냥 못하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자, 요거는 합의서에 의해서, 부속 합의서에 의해서 2단계로 가고, 요 부분은 현재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가자. 지금 분쟁이 어디서 붙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상가와 비상가 회원들이 붙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종무자산 평가를 갖고 소송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자 이거지. 그대로 놔두자 이거죠. 그걸 건드리면은, 그 골격을 건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상가는 충분히 합의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의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리는 순간 그 지분 변화라든지 용적률이 바뀌고, 또 그 설계가 바뀌고, 설계 평면도가 완전히 바뀌면은 우리 또 총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제 총회 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서로 간에 상가도 양보하고, 조합도 상가의 양보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메리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1단계를 빨리 사업시행 변경 인가의 조건부로. 자, 요 조건을 우리가 다 완료를 했으니까, 요 조건은 저희들이 다 완료했으니까 당신들이 조건부 인가해 줄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그죠? 대신 이 부분은 이행을 안 하면 우리 조건부 인가 취소하라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조건부를 해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상가 설계에 대해서 우리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을 안 하면 조건부 인가했기 때문에 또 강남구청은 언제든지 칼을 빼들고 우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강남구청이 안 해준다? 그럼 강남구청이 웃기는 놈들이죠. 그럼 들이 누워야지. 한 명씩 말따라 들이 누워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해하겠습니까? 무조건 들이 누워야 돼요 그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들이 누워야 돼요. 왜 우리가 돈을 조금 있다가 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만은 그 돈을 며칠 만에, 지금 한 3-4개월 만에 이 돈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남구청이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상가 합의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상가 합의서가 들어가면은 훨씬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 합의서가 만약에 결렬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죠. 왜? 완료돼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신축 상가의 부속합의서 1을 2를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냐? 신축 상가 설계가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획지 1,2에 대한 권리생활시설 1과 7을 기존에 있는 지금 토문 설계로 인정을 해서 조건부로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서 그 주상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행을 우리 약속을 지켜줘야 되니까 주상가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은 또 다른 총회를 거쳐서 또 사업시행 변경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해가지고 이제 상가의 모든 설계를 다 이행하는 거로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계를 분리시켰어요. 여기는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다 통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강남구청은 저 합의서 부속합의서 1을 갖고 우리가 설계가 다 안 됐으니까 당신들은 저 설계가 다 될 때까지 우리는 합의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건 반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해야 되겠죠? 이제 바꾸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1단계만 우리가 다 완료됐으니까 1단계에 대해서 당신이 조건부 인가해줄라. 조건부로 인가해주고 2단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 안에 우리 총회를 열어서 상가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은 상가 분양을 다 하고 상가 회원들에 대해서 그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종전종무자산평가 다 받고 해서 그걸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재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또다시 신청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 송강금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건지 그게 또 핵심이잖아요. 협상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뭘 요청해야 됩니까? 설계에 대해서 내가 설계업체를 토문이 아닌 내가 직접 할 거냐. 상가위원회가. 맞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냐. 그러면 토문은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가 설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협의해야 됩니다. 조합하고 상가위원회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 비용을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누가 설계 비용을 댈 거냐. 맞잖아요. 그러면 설계 도면을 누가 책임지고 완성을 해서 우리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에 집어야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나눠야 됩니다. 자, 그거가 안 나눠져 있다면은 모든 거는 조합이 다 해야 됩니다. 조합이.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주상가 설계는 아직까지 저게 안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근데 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주상가 설계는 돈 문제, 업체 선정 권한 문제, 평면 설계 문제, 주상가 설계 문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야 이제 2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1단계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된 획지 원토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하고 조건부 인가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계사의 토문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은 설계 토문이 1단계 입주자 공부 전에 여기 권리생활 1과 7 설계가 완료됐잖아요. 그죠? 요걸 갖고 우리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인가를 받는 거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6개월은 요 토문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누가? 상가기획위원회에서 설계도면 제공 시 100% 반영해줘야 됩니다. 이게 송강금 위원장의 요청사항입니다. 당연히 받아줘야죠. 상가가 우리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송강금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부가합의서입니다. 부서가합의서는 제가 못 여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가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단계별 설계 방안, 입주자 모집 공고 전, 권리생활 1과 7,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주상가 설계 완료, 여기 6개월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 선정 권한, 상가위원회가 추천한 업체가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100%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를 합의서를 써주는 상가위원장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설계비용. 상가위원회가 요청하는 비용은 최대한 어떤 식이든지 우리 조합에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치던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를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상가 설계 누가 권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상가위원회. 자, 그러면 1번 사항은 퀄리티했죠. 자, 이거를 풀어드리면은 합의서를 써서 총회나 의견을 받으면은 그거는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보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부속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 첫 번째 주상가 설계에 대한 송강금 위원장의 요청사항을 우리가 다 100%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감정입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저거 때문에 주상가 설계에 대해서 내가 종전자산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58%, 68% 막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난무하잖아요. 그죠? 카페나 단톡방에. 자, 그거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건드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게 분석 합의서 1이고요. 이게 분석 합의서 2입니다. 이것도 종전종무자산평가에 대해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1단계는 아까 똑같이 1단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우리가 1단계를 가져가고 2단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뒤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개포 조합에다가 2개 업체를 제안을 합니다. 그죠? 감정평가 업체를 제안입니다. 제안. 선정 권한이 없어요. 원래. 그러면은 왜 그러냐? 도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선정 권한이 없어요. 계약 권한도 없고 선정 권한도 없어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줘야 되죠. 서로가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죠? 상가도 안 다치고 조합도 안 다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서에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조합은 두 개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고, 그 상가위원회는 추천하는, 두 개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은 선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정을 한다는 말은 도정법을 따르는 곳은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도정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추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과 강남구청은 도정법을 갖고 놀기 때문에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상가위원회는 추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는 또 저걸 건드리면은 총회 열고 또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획지 1, 2에 있는 자산, 그 권리생활시설의 자산 평가는 현재 조합이 2018년 4월 6일 관리처분 인가받았을 때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와 삼창이 자산평가를 해놨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조금 수정된 부분 조금만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업체를 뽑지 않고 현재 있는 하나와 삼창 조합에서 기선정된 하나와 삼창이 상가에 대한 권리생활 1과 7에 대해서 종전자산평가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상가 설계가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해야 돼요. 주상가 설계가 바뀌면 주상가 설계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해야 그 다음에 상가 조합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자산, 종전자산과 권리가를 갖고 어디에 입점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평가업자는 조합에서는 선정된 두 군데, 그 다음에 그 상가 추천이 제1과 대안입니다. 저건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추천을 한다 해서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죠? 저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100% 조합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상가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 선정된 한 개 업체, 그럼 토탈 5개 업체가 종전종무자산평가, 주상가 설계가 끝나면은 종전종무자산평가를 토탈로 다 해서, 그래서 산술평균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송강금 위원장이 요하는 요구사항, 거기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리처분, 사업시행 변경 인가나 관리처분을 가기 위해서 비선정된 이인들의 평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었습니까? 관리처분을 빨리 당겨야 되잖아요. 사업시행가가 뒤로 가더라도 관리처분 일정을 좀 당기는 걸 하면은 상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정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쇄되는 일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선정된 거를 입주자 공고 모집 전까지는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대로. 일단 획기 1, 2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단계는 입주자 공고 후에 5개 다 하겠다는 겁니다. 5개 다. 그 조합 2개, 상가 2개, 구청 하나. 이 5개 산술 평균해서 입주자 공고 후에는 주상가 설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해서 새로운 그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상가가 양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케이. 그리고 업체 선정 권한은 상가가 추천한 업체는 조합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인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건 저는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송강금 위원장 마음을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 비용은 당연히 이제 저건 조합에서 도정법상 저거는 당연히 저건 그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홍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업체를 그 조합이 선정을 해주는 거를 부가합의서. 이거는 그 부속합의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부가합의서에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만약에 상가가 추천하는 거를 선정까지 준다 하면은 그게 기존 합의서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영진 그 조합장님이 첫 번째는 그 종전종무자산평가에 대해서 조건부인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조건부인가 받을 때 그때는 추천 선정을 했어요. 거기 도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부속합의서에서 그때 깨우쳐가지고 부속합의서를 써가지고 추천으로 바꿨어요. 추천으로. 선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가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이슈사항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감정평가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 조합이 인정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인정을.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논의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의 가격이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문구는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가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가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개발 이익을 산출해야 관리처분 계획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한다는 거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 조합은 일반 분양 신청이 끝나잖아요. 그럼 상가가 우리한테 합의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상가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을 빨리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료 후 우리가 일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일반 분양금이나 다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감정평가의 업자에게 요 개발 이익을 산정을 그 조합장이 지시해야 됩니다.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그 관리처분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개발 이익금 지급은 청산을 할 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그 중간에 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건 법이야, 법. 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꼼수를 우리가 하는 거는 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법은 존중해야 인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입니다. 상가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 알아요. 상가조합이라면 이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리뭉실한 이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금을 확실하게 어느 시점을 정했다는 겁니다. 시점을 정해서 산출을 하고 통지하고 상가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할 때 다 수용을 하고 총의역을 받아야 되고 그 총의역을 받고 난 후에 정산은 도정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에 의해서 상가의 기업개발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상가의 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추론한 건데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세 개의 그 대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우리가 청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입한 거, 조합이 매입한 거. 그 제일은행 광명교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그 종합상가 지하마트 중앙교회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매입을 하는 겁니다. 현금 청산하니까 요거는 빠져야 됩니다. 그죠? 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아파트로 전환한 조합원의 지분, 그거는 우리 거잖아요. 그죠? 조합 거잖아요. 그죠? 그 조합이 이제 수용을 하는 거고, 또 한 그룹은 여기 있습니다. 상가가 아파트로 전환을 했지만, 나머지 또 그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상가 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상가 개발 기획 이익금에 포함돼야 돼요. 그 부분은 상가 지분이니까. 그 다음에 상가가 완벽한 이제 아파트도 전환하고 지분도 없는 거. 그 상가에 완벽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가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갖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기부처나 공제하는 거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상가가 가져가는 지분 빼고 남는 땅이 있으면은 그건 아파트로 치워지니까 그 아파트의 분양가에 의해서 그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많이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도 웃겨. 우리가 많이 일반 분양을 많이 받아야 자기 땅에 대한 대가를 상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으로 시세를 쳐서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4,700을 받느냐 3,600을 받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 이익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가조합원들도 협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196세대 중에서 아파트 선택 상가가 32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그 일반 분양 많이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 자기 재산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32명은. 그 다음에 아파트와 상가 보유한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 조합원이 36명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합치면은 68명이죠? 196명 중에 68명이 그럼 전체 35%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상가 조합원은 전체 35%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아파트 가치가 높고 상가 지분에 대한 개발 기여 이익금을 더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분양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까 같이 디테일한 문구로 우리가 그렇게 그 부속 합의서에 그거는 삽입했습니다. 자, 여기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금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협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상가 설계의 권한을 넘겨주지만은 그 실제 상가 설계 디자인, 상가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MD 구성을 어떻게 하고 상가가 갖고 있는 모든 혜택 그 부분들을 명문화시켜 주는 게 낫겠다. 이게 어디냐?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가락시형 사례입니다. 가락시형 아파트의 상가위원회와 조합이 분쟁이 붙었을 때 상가가 붙었을 때 저런 문구를 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례와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1차적으로 넘겨주자. 그거에서 뭘 넘겨주냐? 돈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은 돈은 잘 모르니까 아까 그 비용이나 설계비나 가한평이나 그 다음에 상가 개발 이익이나 이건 그대로 다 우리가 가져가지고 100% 수용하고 주는 걸 했으니까 나머지 그럼 추가적인 옵션을 뭐로 줄 거냐? 이게 신사랑입니다. 신사랑에 보면 상가 내부 설계를 100%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포 용도 MD 특화공사.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한 4천억 정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상가가 협의하는 조건으로 그래 상가 내에 요구사항이 있는 특화 설계, 특화 공사를 해주면서 상가를 조금 더 고급화 시켜주자. 그래서 상가한테 혜택을 좀 주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화 공사입니다. 공사를 일반 공사비만 하지 말고 공사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특화 공사를 해서 상가의 건물 자체를 주상가 건물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그거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협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거를 협상을 하게끔 조금 인가받을 때 집어여버리자. 그럼 총회 여길로 저기 해버리자. 그러면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화공사. 그리고 이 전체 주관은 누가 하느냐? 상가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조합이 주관하지 않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걸 1차안으로, 그리고 대외적인 말은 모든 조합이 적극적으로 상가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화법은 이 새로운 신축 상가의 업무 협약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했는데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럼 내줄 거 다 내주자. 해가지고 내준 게 요겁니다. 신축 상가에 대해 이게 2차 안에 치러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양 방법, 분양 시기, 분양가, 분양 면적, 상가에 대해서 원래는 조합이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도정법을 위반해요. 다 적으면. 근데 그걸 도정법을 위반 안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걸 왜냐면 다 주고 싶은데 주는 순간 도정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를 조금 이렇게 넘겨드리고 싶은데 저거를 넘겨주면은 100% 도정법 위반이고 조금 더 인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걸려요.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저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동이라는 문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럼 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죠. 조합하고 상가위원회가 신뢰를 있어야 되더라. 그 총회 여기를 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사랑입니다. 신사랑.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열거된 이항의 추가 사항을 상가위원회나 상가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외에 또 뭐가 있을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문구를 또 삽입해 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줄 거 다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카드를 안 받겠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이거는 진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조합에서 받았어요. 제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4단지 사례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합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양가를 추정을 3,600만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3,600만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대포단지에 요것 때문에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땅값하고 이거는 공시지가의 한 1.5배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 플러스 건축비는 거의 유사해. 우리가 인정하는 건축비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건축비. 그래서 그건 전국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 1,100만 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분양가를 3,600만 원, 우리 가구수가, 총 가구수가 6,642가구입니다. 조합하고 일반하고 다 합쳐서 분양하고. 그래서, 평당, 호신경유 3.3제곱미터가 5,0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한제 예상가가 12.3억. 엄청난 높도지요. 그리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16.2억까지 끌어 당기면은 그 2단지, 3단지 시세 25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개입이 차이겠죠. 10억. 높도지요. 높도지요. 자, 지금 요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피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아까 내가 보여준 표를 요약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포 4단지, 우리가 세대수가 일반 분양 세대수가 지금 예상한 게 1205세대입니다. 1205세대를 갖고 개포 4단지의 분양가 4,750만 원을 하면은 총 우리 분양 수입이 1조 3,970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을 때, 뭐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받으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을 때는 우리가 3,600만, 그러면 분양 수입은 1조 500억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3,38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 40일 만에 3,382억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조합원 수 5,133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손해가 6,589만 원입니다. 그럼 저거는 평형이 큰 사람은 더 내야 되고, 평형이 적은 사람은 덜 내고, 그건 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형이 큰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저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낸 결과가 아니고 조합이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예상을 해야 되냐, 분상제를 맞았을 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40일 안에 어떤 식이든지 분상제 피해야 됩니다. 저 돈이 없으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공사, 날림 공사하고 아파트 상가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 설계, 상가 설계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평면도 좋다 하더라도 공사 자재가 그 2단지, 3단지 시형,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그 공사를 잘 지어가지고 건축 자재들을 다 많은 거 좋은 걸 열 거 아닙니까? 저 4천억이라면요, 엄청나게 공사 잘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단지 같으면 저 돈이 얼마일 겁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는 대단지라 가지고 이 정도지, 만약에 작은 단지라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 돈이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거를 못 피하게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개파 1단지에. 맞잖아요. 개파 1단지에 역적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하면서 엄청나게 하는 게, 이 며칠 동안에 우리가 합의만 빨리 끌어내면은, 어떤 조건부 인가만 끌어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이걸 못 끌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의 아짐이나 독선에 의해서 이걸 못 끌어낸다면은, 우리는 이 돈이 며칠 상간에 3천억이 뭡니까, 이게. 거의 약 3,500억 수준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서 얼마가 나, 이거보다 아마 더 재건축 지원이 되면은 지원금을 내서 거의 1억 이상이 맞아준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자, 뭐 다른 부대적인 거 등등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한 계산치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팀이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예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분상제를 맞으면 아까 추가 분담금 있죠? 사업 지원으로 인한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우리 대출 이자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다 합치면 우리가 1억 원 이상으로 예측을 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조합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재건축 지연되면 부담금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부담금 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재비도 올라가고, 재건축 이전 공사비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재건축 지연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분양 수익이거든요. 분양 수익조차도 없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분양가를 낮추기, 그 대출금을 낮추기, 추가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공사 대제를 사고리를 써야 돼요. 왜냐? 자기 돈 내기 싫으면 그럼 또 조합에 압력낼 거 아닙니까? 내 부담금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공사 자재 사고리 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이 없는데. 자, 그런 수모를 우리가 왜 겪어야 됩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1, 2, 3, 4단지 시행까지 합치면 우리가 분상제 맞으면 다 고급 아파트인데 우리는 서민 아파트. 쪽팔리잖아요. 이 대단지가. 내가 그랬어요. 생업을 접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 사람들 송 위원장이나 배조합정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때려치우고 이 일에 매진을 한 겁니다. 당분간. 지금 제가 제일 크게 하는 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재건축이 지연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트레스, 그렇죠? 심장마비까지 누가 적어놨는데 그럴 수 있어요. 카페 단톡방에 가면 진짜 어르신들 심장마비, 화병, 불면증 우리나라에 온갖 병들 다 있어요. 온갖 병들 다 있어요. 재건축 지연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 하려지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재건축 철거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죠. 그 나대지 상태로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가죠. 사업시행 변경인가 안 들어지면 철거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나대지 상태로 4단지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업시행인가 떨어질 때까지 그럼 주상가 설계 다 완료될 때까지 1년 이상을 우리는 홀딩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갈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상가 합의를 모든 걸 100% 다 이행합니까? 그걸 이행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역적인 거예요. 왜? 그걸 이행을 다 해가 가려면요. 보세요. 상가 설계하는 데만 4, 5개월. 거기에 대해서 상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분양 신청 받아지요. 거기에 그걸 근거로 종전종의 자산폐가 감정업체 5개 뽑아가지고 다 산소평일 해야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분배 어디 할 때 또 이슈가 생기고 소송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불만세 내기지 또 이게 대해서 컴플레인 걸죠. 그럼 우리 몇 년 갑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다가 이제 서방파 불러야지. 그래 조금만 내가 어제도 내 자제해라. 잠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목 아프다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잠깐만. 그래서 자꾸 이또 까먹잖아요. 어제도 또 까먹었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생각 속에 정리하고 있는데 자꾸 근데 서방파 이야기 서방파 어떻게 해요? 여기 왜 서방파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다 내 스탑. 스트레스 합병. 근데 내 머릿속에 이게 갑자기 까먹어버렸어요. 좀 하지마 하시라니까 지금. 내가 좀 헷갈리겠군요. 좀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서방파 나오는 거라는데. 자, 여기까지가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전문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획지 원투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조건부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합의서와 상관없이. 왜? 강남구청 월권행위 아니고. 왜? 우리는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상가 합의서에서는 모든 걸 다 이행하라는 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신축 상가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상가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면 받아서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안 돼 있는 걸 그걸 다 하라고 하면은 우리 강남구청은 우리 죽으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줍니까?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갖고 우리 세금을 갖고 뭘 해줘?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조건부로 해주고 그거 나중에 이해하겠다는데 단 4개월만 양보하라는 거죠. 단지 4개월만 양보해서 조건부로 떨어뜨려 주려는 건데 왜 강남구청이 안 합니까? 왜 두 사람의 합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행을 하고 우리가 조건부로 들어가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 각서를 쓰면 되잖아요. 왜 꼭 합의서가 필요합니까? 그 합의서를 쓴다는 말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왜? 부속 합의서를 풀을 써야만이 그 사람들의 기득권, 그러니까 상가, 비상가, 조합,
그 다음에 강남구청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속합의서 2가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요 저희들은 이행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조건부니까 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의서가 들어가면 되게 해피합니다. 되게 쉽게 우리가 압력단체를 행사해서 빨리 인가 떨어뜨려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분이 끝까지 합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두 분만 얼굴만 보고 있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우리가 했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인가해 주려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타임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뭘 요구할지 무조건 떼서면 안 돼요. 이제는 막 누우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당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행을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당신들 4개월만 우리가 좀 피해주라, 조건부 인가 해주라. 4개월 이후에 우리가 입주자 보지 공고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상가한테 개발기업이익금도 많이 산정을 해서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상가 설계도 그때 그 입주자 보지 공고 후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우리가 총회 의견을 거쳐서 그거를 인정을 해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또 받겠다. 그게 이행을 안 하면 그때 우리 죽여라. 그 조건부 인가 무효시켜라. 언제든지 칼을 잡고 있잖아요, 구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니까 이행을 안 하면 자기는 우리 잘라버려도 된다고. 그런데 왜 조건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저희들의 핵심 이슈가 돼야 되고, 플랜 A와 플랜 B를 가져야 됩니다. 플랜 A는 어떤 식이든지 송강금 위원장과 배조합장님이 합의를 해서 도장 찍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일 해피하고 제일 빨리 갑니다. 대신 단 조건 하나. 이 일정을 너무 지연시키는 전략을 하면 안 돼요. 두 분이 이왕 합의할 거 깨끗하게 합의를 하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가 요구사항을 최대한 내일이라도, 지금 여기 계신 상가조합원들이 있다면 빨리 송강금 위원장을 찾아가셔갖고 합의를 해주려면, 안 하려면 안 한다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하세요. 근데 합의를 하겠다 했을 때는 본인이 빨리 자기 조건을 더 추가로 제시하시고, 그 제시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부속 합의서든 부가 합의서든 거기에 삽입을 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러고 도장은 빨리 찍고, 그러고 부속 합의서는 빨리 들어가서 그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일정을 줬어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계속 지금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구청으로 가야 돼요. 이 두 분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구청으로 가야 돼요. 그때는 구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일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패러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송강금 위원장이 시간을 달라 했으니까 시간을 줘야 돼요. 이번 주까지 시간을 최대한, 대신 더 많은 송강금 위원장님하고 지인분들이 계시면은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이양하실 거 단축시켜 주려고 요청을 하세요. 그게 송강금 위원장님이 우리들한테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도 송강금 위원장의 추가적인 옵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요청사항을 빨리 내라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 끌지 말고 이양해 줄 거 이양해 주시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만약에 죽어도 못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못 주겠다, 그러면 그분의 도장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안 해준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강남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 가면 늦어요. 그래서 패러하게 해야죠. 지금은 합의서가 도장이 들어온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또 움직거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앞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아까운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인가를 땡겨야 되잖아요. 그죠? 인가를 우리는 합의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들어갈 테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끌고 들어갈 테니까, 인가가 접수되는 순간, 합의서가 접수되는 순간 인가를 최대한 빨리 바로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그 로비를 해야 돼요. 그 로비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부속합의서 2입니다. 자, 여기서 전문을 쭉 다 읽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폰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까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조합장님이 민사 형사상 문제로, 그죠? 법적인 문제로 직무정지가 될 수 있죠. 기소되면은. 그 다음에 해임도 될 수 있죠. 판결이 되면
그러고 조합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조합장이 교체될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가 교체가 되더라도 가변 이 합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조합원들 총회 의결을 그래서 확약한다는 게 기가 있어요.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합의체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저 총회 의결사항을 총회만 의결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장 자체가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지더라도 그 다음에 교체가 되더라도 이 총회 의결사항은 불가역적 조건으로 무조건 총회 의결사로서 우리는 합의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되게 아이디어 많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축상가 그 다음에 종무자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다 집어했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확약을 하겠다.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이익 산정, 상가 개발이익 산정에 대해서 부속 합의세 인가받을 때 그 디테일하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삽입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11번 신설했어. 11번. 아까 상가에서 줄 수 있는 권한들.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것들. 추가 옵션 사항을 아까 다 집어있어요.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죠? 그 설계부터, 분양부터, 또 추가 그 외의 사항까지. 모든 세 개를 다 집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11번 업무 협약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송강금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첫 번째. 그 월지원금쯤은 다 끝났으니까. 그 논의. 그 다음에 신축상가 설계의 주도권 뭐 그건 오케이 100%. 그 다음에 종전종로 자산평가에 대해서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자기 추천하는 거 그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 방법 이거 다 클릭. 그 다음에 그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어느 시점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설 상가에 대해서 디자인부터 MD부터 모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분양 방법부터 분양 시기부터 모든 것들을 공동 협의해서 준다. 그 외의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더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자, 부속 합의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존 합의서를 읽어보시다가 이 합의서를 읽어보잖아요.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고, 그런데 이게 모자래요. 이거를 하면은 또 구체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청에 집어넣기 위한 부속 합의서입니다. 좀 도정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정법에 맞게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앞으로 소송이 안 걸리도록 충분히 도정법을 다 검증을 해서 만든 부속 합의서입니다. 자, 이거는 상가위원장 입장에서는 개런티가 안 돼요. 아까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게 부가합의서입니다. 부가합의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똑같이 했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교체가 되더라도 이 부가합의서도 총회나 대의원이나 이사회 의견 교체가지고 확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정법을 조금 피하더라도 우리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못 넣더라도 조합 정관, 우리 이사회나 대의회나 총회 의견을 거쳐서 이걸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부가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가 설계 구체화시켰습니다. 업체 선정 권한,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주상가 설계 권한, 이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리 추천은 반드시 선정한다. 그리고 갑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상가 재건축을 위한 아까 그 전반적인 의사 결정 있죠? 아까 다 모든 것을 상가위원회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 합의서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항, 의리 추천 선정까지. 왜냐? 선정을 부속 합의서에 못 넣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리 추천한 거를 우리가 알아서 선정을 해가 드려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사님이나 대의원이나 총회 의견을 거쳐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100%. 근데 그거를 명문화 시켜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부속합의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조합원들이 다 회의를 해주셔야 돼요.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부속합의서와 부가합의서, 그 다음에 협상 전략,
우리가 플랜 A, 플랜 B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고 왔는지를 뒤에 잠시 그 설명을 드리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끝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존 상가 합의서입니다. 기존 합의서. 그 다음에 이게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 기존 부속 합의서입니다. 이건 뭐 내용을 다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6년 4월 28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다 분석을, 이걸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상가와 조합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이러한 문제점에 허들이 어디 있는가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 그래서 저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별로 다 했죠? 다 했죠? 2019년 11월 12일까지 그리고 쭉 다 했죠? 20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저 많은 자료를 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카페지기가 지금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그냥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장변호사 법률 그죠? 재건축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지기 분석하고 제가 전략과 기획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한영희 조합장의 동영상 강의도 다 들었고 한영희 위원장이 뭘 프로페셔널하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서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 말을 했느냐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그 시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 노 대표라고 있어요. 건축사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문을 다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의 자문도 받고 여러 사람의 또 인허가 자문 아까 인허가의 그 조건부의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딱 인허가 담당하는 국장 하신 분 그 전직 국장 하시는 분 그분의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가 기업 개발 이익을 청산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청산 절차가 어느 시점에? 준공 이후. 준공 이후. 예. 다 지으신 다음에요? 예, 그 법입니다. 예, 법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역할의 롤플레이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 법은 도정법에서는 청산 이후에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건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그건 이제 조합에서 내가 조합 집행부에 이렇게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가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는 그건 이제 집행부하고 상가위원장님이 그거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말씀하세요. 전 질문은 아니고 일단 세 분한테 박수를 한번 더 플랜 B를 들으면서 일단 안 되면 강남구청에 언제 스탠바이 되는지 그거 알려주시면 내일 국장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내일 강남국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저희들 세 사람하고 저희가 이거를 들고 이 자료를 들고 브리핑을 할 겁니다. 일단 그 조건은 플랜 A와 플랜 B를 다 가정해서 그래서 합의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인가 떨어져야 되고 합의서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장님한테 당신들이 풀 수 있는 그 조건이 왜냐하면은 이 조건이 왜 형성이 됐냐면요. 여기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 부분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전체의 우리의 피해 금액
대비 주상가를 우리가 그 설계를 그 인정해서 가져가는 그거 수용하는 것 대비 비교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비교 형량의 침해 도구가 어디가 크냐를 또 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료가 돼 있고 또 이 사람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안 하면은 그건 우리 잘못이야.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다 완료가 오라는 거는 강남구청이 월권행위라 이거죠. 예. 발표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롤플레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들어갈래 했어요. 제가 이게 이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배석을 해서 그냥 듣고만 있으려 했어요. 근데 그 송강암 위원장과 배조합장 송 위원장의 요사항은 배석자 없이 1대1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협상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들어가서 배조합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또 그 사람들의 또 상가위원장님의 또 생각이기 때문에 원래 주도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장을 통해서 수정안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고 또 우리가 재차 수정을 해서 올려뒀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저도 이제 오늘 많이 완화됐어요. 완화된 이유가 더 많은 공격적인 내 말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했는데 이 협상은 깨면 안 돼요. 플랜 A를 깨면 안 됩니다. 플랜 A는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져가는 과정에 유의를 그래도 조합장이 내가 이제 올라가서 우리 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송 위원장님도 이 협상 과정에서 플랜 A를 깰 마음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합장을 통해서 그랬어요. 송 위원장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혹시 또 차고다 겁이 나는 게, 그 단톡방에서 또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또 뭐 어떤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하는 게 이게 두려워요. 어떤 이 발표자는 그게 두렵다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송 위원장님하고 저는 통화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배조합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시간을 5분주까지 주면은, 송 위원장님이 우리 합의서를 보시고, 자기의 추가적인 그 보장책을 해서 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꾸 핑퐁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빨리 5분주에 그 실무자한테 한 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하루라도 빨리 땡겨라 했어요. 지금 시간이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 그 실무자, 송 위원장 쪽에 실무자를 찾아가가지고 빨리 땡겨서 절대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의 1단계, 2단계를 한달 골격은 흔들지 말고 이 골격을 유지한 채, 왜냐면 조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흔들리면 처음부터 다시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골격은 흔들지 말고 송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보장책이 뭔지를 또 제시하는 사항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한테 넘가라 했어요. 만약에 이 골격을 흔들면은 저희들은 빠집니다. 왜?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보장책을 요구하신다면은 빨리 우리가 그 협의를 해서 조합집행부가 우리 비대위가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수용을 해서 제시하고 빨리 도장 찍어야 돼요. 예, 플랜 A입니다. 예, 그걸 가야 돼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아까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간에 두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만 넉넉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믿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믿고 있다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 뒤에 도장 찍어주면 뭐합니까? 도장을 찍으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찍어야 되는 거지. 뒤에 찍어주면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왜 모였습니까? 분상제 피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이 빨리 선거조합장한테 빨리 자기 요건 내라고, 그 다음에 도장 찍으려면은 하루라도 좀 빨리 찍어주셔갖고 좀 우리 조합원들 이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자기가 좀 이제 우측 쪽에 뭐 영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영웅이 돼야죠. 왜? 찍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면은 그럼 그 뒤에 참 사람이요. 이게 찍어주는 사람이 지금 막판에 몰렸을 때 그 시간 타이밍을 보고 찍어주셔야 다 해피해서 4월 28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초에 찍었다.
그게 우리가 왜 고마워야 됩니까? 그 고마워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빨리 검토해서 그럼 우리 다 나오겠다 이거죠. 생각 적어 넣고 다시. 아니 조합장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질문 나한테 안 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상가 기업 개발이 좀 결국에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분양 평형 분양이 다 끝났는데 그동안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가 조합원들한테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4개월 남았는데 상가기의 이익인데 뭐뭐 따지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잡한 이슈들은 2단계로 다 4월달 끝내놓고 그때 다 터뜨리자 이거죠. 그때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지금 본질을 하래요. 본질을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우리 저기 최성국 씨가 그 진행 방향이나 조합을 협조 방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인데 아무튼 서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귀한 자리 마련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마음은 압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뭐 고소고발도 처음으로 세상 살면서 당해도 오기도 했고요.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들 다 접고 내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어쨌든 분상제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판단해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들은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서 상가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님 두 분한테 일단 우리가 최대한 힘을 실어주도록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뭐 저희도 장담 못합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그거는 저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일 뭐 10시 반에 강남구청의 주택국장님하고 이제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면담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했던 부속합의서 2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브리핑할 거예요. 사실은 조합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 이유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동학권자인 강남구청의 실질적인 어떤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국장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합의서에 따른 어떤 결과들 그리고 합의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뭐 이거는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합에서도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강남구청에 무조건 해달라고 했으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강남구청도 일단 자기들이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순간에 확 날아가는데 누가 거리겠어요? 저 공무원이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강남구청의 공무원들도 숨통을 틔워주면서 그러면서 인가 내달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도 고민했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부속합의서 2를 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강남구청이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이 합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가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남구청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변경인가 요청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은. 그랬으면 합의서의 유무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었어도 확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에도 이 플랜 B가 상당히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리고 강남구청은 충분히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술적이면서 보장할 수 있는 보장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가위원장님, 뭐 조합장님 두 분의 어떤 협상력에 1차적인 기대를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남철 조합원님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의 역할, 저희들대로의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 그래서 뭐 국장님을 만나서 일단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까지 저희가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이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듭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빡 드릴게요. 그러면 한 1000명 그냥 쫙 와가지고 다 들으면 그러면 저희가 뭐 떼쓰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강남구청도 저희를 도와줄 명분이 이제는 있어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명분을 줬는데 그 명분을 발로 차버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니까 가서 몇 살 잡아야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탄원서하고 서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탄원서는 오늘 저기 뭐 서면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안 하셨으면 마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문자로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다시 온라인에서 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픈할 테니까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도 안내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탄원서 내일 들고 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바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 그동안 소통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걱정 마시고 우리 뭐 끝까지 합심해서 잘 이겨내도록 하고요.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분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허수아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이런 좋은 솔루션을 냈어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일개 조합원이 그냥 헛소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조합원님들이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 높여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막 이러니까 딱 타임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정말 거대한 어떤 근원이었으니까 그 근원의 힘이 여전히 여러분들이랑도 명심하시고 끝까지 좀 이게 끝날 때까지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인가가 끝나도 또 있어요. 또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쭉 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업실 병역 인가가 딱 떨어졌다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조합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시기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뭐 단톡방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비 오는 날 이렇게 멀리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저희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 넘겨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조합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격려의 박수도 주시고 저희 설명 저희가 열심히 했던 거 발표할 기회도 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미래가 기한이 있는데 그게 저분들이 엄청 네네. 많이 했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사회에서 일단 비대위 활동에 대한 기한은 일단은 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역할이 이 상가위원회와의 합의서 작성과 합의서 이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이제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겁니다.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내주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역할은 끝납니다. 예.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역할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 상가대책위원회 이 역할은 사업시행 명령인가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세 명이 다 생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저도 지금 변호사 업무 잘 못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여기 조합 여기 바쁜 업무, 분산계를 피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업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네네네.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강금 상가위원장님이 만약에 상가위원장님이 우리의 건의를 받아주셔서 이게 합의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분한테 홀로 와서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 말고 어째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던가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시간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로써 오늘 저희 이제 상가대책위원회가 준비한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